저번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이제 원근법을 이용한 배경 이미지 설정하기예요. 자, 지금 이제 먼저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지금 요거는 제가 그 상암동 가서 찍은 사진이네요. 좀 해상도가 조금 약하네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준비할 때 좀 원본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제가 넣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촬영되어 있는 이미지죠. 이쪽이 촬영되어 있는 이미지라고 보면 이쪽 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거, 그려진 거죠. 그려진 건데 일단은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요쪽 건물의 방향과 이쪽 건물의 방향이 틀어져 있는데요. 그죠? 각도가 좀 다르죠, 그죠? 이쪽하고 이쪽은 안으로 약간 들어간 듯 느낌. 예, 그 부분은 또 표현이 잘 약간 좀 미흡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자, 지금 보듯이 자 이제 원근법을 통한 그 투시를 제작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 이제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위를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동네든 어든 간에 굉장히 많이 그려야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그 사이버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이거를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 게시판 보시면 거기 이제 컨텐츠 유통 서비스라는 게시판이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한 건 뭐냐면 수행 과제를 좀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들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갖고도 좀 어느 정도 인지가 된다면 뒤로 가면서는 이 표현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표현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워낙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시니까 크기는 뭐 A4 반 정도, 네, A4 반 정도로 해서 강좌를 들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변 거를 자료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리신 거를 그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좌만 듣고 사이버 강좌라서 강좌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부터는 강좌를 들은 거 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은 아마 조사를 해야겠다라든가 그려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렇게 큰 이미지 아니니까요. 카페에다가 반별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중간중간에 과제가 계속 있으니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부터 얘기되는 것들 앞에 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인데 좀 뒤로 가면서 좀 더 이제 앞에 것까지 얘기가 되면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진을 통해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과거는 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볼 수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 그리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이라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일단은 뭐 스케치가 굉장히 빠른 친구분들, 그러니까 외국 나가셔서 여행 가셔서는 아마 이제 많이들 그리시더라고요.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그 마나메시 콘텐츠 쪽에다가 그 이미지들을 이제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해외 여행 다니면서 막 그리시는데 되레 그 그림이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그린 거하고 느낌이 전혀 다르죠. 이제 그 느낌이 뭐냐면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분위기를 그 그릴 때 실제로 감정이 이제 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이입돼서 약간의 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보면서 그 느낌이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뭐 좋을 수도 있고 뭐 또 왜곡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느낌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상태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냉정하죠. 차갑죠. 그러니까 감정을 전혀 다 배제한 상태에서 냉정한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투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뒤쪽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투시를 이렇게 뭐 이렇게 컴퓨터상에서 긋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시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하시는 게 뒤쪽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원본의 이미지 지금 요 패턴이죠. 그러니까 A가 원본이고 B가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을 하실 때는 A 이미지가 퀄리티가 낮더라도 이렇게 하나로 해서 이미지를 JPG로 해서 이미지를 해서 올리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A를 보고 B를 그렸다. 이거는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겠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탠드 애니웨어로 해서 컴퓨터로 올려가지고 작업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주는 게 제일 좋겠죠. 예. 자, 이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예요. 일단은 뭐 카메라를 들고 직접 촬영을 한다. 예. 뭐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생각하는 뭐 요즘 다 핸드폰들이 워낙 그 카메라 기능이 좋으니까요. 핸드폰으로 찍으시고요. 또 다양한 각도에서 이미지를 수집을 한다. 앉아가지고 그 컴퓨터로 책상에 앉아서 검색하는 것과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니시면서 하는 것의 차이는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그 큰 카메라 말고 조그만 카메라 있는데 어떨 땐 되게 귀찮아요. 근데 가방 안에는 꼭 있습니다. 있으면서 내가 맨날 그거를 왜 갖고 다니지?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꼭 필요할 때가 생길 때 막상 카메라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언제 그럴 이제 상황이 될지 몰라서 늘 카메라를 조그만 거라도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봐서 관찰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제 뭐 그림을 그리고 하지만 살아가는 데 소스들은 그냥 다 널려 있어요. 그냥 어디든 다 널려 있죠. 단지 뭐 방에서도 뭐 다양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방이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닌데 그 이제 인식의 문제죠. 인식의 문제. 그래서 뭐 산책을 할 때도 그렇고 요즘 뭐 바깥 풍경이 엄청 멋있던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계속 사진을 찍어놔서 그 느낌이 어떤가도 계속 메모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배경 소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느낌은 결국은 이제 메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보관을 할 때 이때는 언제 어디서고 언제 뭐 온도는 어땠고 뭐 습도까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그때 분위기가 어때서 괜찮아 뭐해서 찍어놨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메모가 되면서 보관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미지를 그 들여다볼 때 거기 자기가 쓴 메모를 보고 이때 이랬었지 이때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다시 그 느낌을 조금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정한 거지만 어쨌든 그런 메모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결국 가방 안에는 그죠 종이 쪼가리라도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드로잉할 노트나 필기도구를 이용해서 촬영한 장소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관에서 세부적으로 한 4단계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필요한 배경이 필요한 촬영 이미지를 그래픽 프레임을 통해 보정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픽 프레임이라고 좀 막연하게 해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라이트룸을 많이 써요. 사진은 라이트룸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폭넓은 게 포토샵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포토샵 안에서의 기능은 라이트룸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포토샵은 주로 이제 사진의 이미지를 뭐 클럽화 시키거나 아니면 사이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지만 라이트룸은 실제로 촬영하는 거에 온도 값, 그러니까 이제 색깔 값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온도 값이 있고, 그다음에 밝고 어두운 거, 그다음에 어두운 부분의 색의 농도, 뭐 밝은 것, 그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색깔을 세부적으로 또 나열하면서 부분적으로 막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진을 편집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보정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정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정하는 것이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은 여러 개의 사진과 사진들을 합성할 수도 있고 변형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근데 라이트룸은 그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보정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정의 기능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원 캡처라고 있죠. 요즘 이제 아무래도 라이트룸이 초기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호응을 받았는데 그 프로그램도 계속 쓰다 보면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사용을 하게 되면서 좀 더 디테일한 게 없어? 뭐 좀 더 이런 부분 없어? 하면서 나온 것이 이제 원캡처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근데 원캡처 프로그램은 기능이 거의 뭐 포토샵 이상으로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기능이 많은데 보정에 좀 특화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프로그램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보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정을 했을 때 사진의 이미지의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필름 시대가 아니라서 부모님들은 필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막 코닥 필름, 후지 필름 뭐 이런 필름들
어떤 필름이 뭐 색깔이 어떻게 나온다, 뭐 한다, 뭐 약간 코닥 같은 경우는 노란빛이 좀 더 돌아서 느낌이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오고요. 필름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디지털로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정된 이미지 출력한다. 여기서 출력은 사실은 전혀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출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저번에도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컬러가 좋고 나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싸구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컬러 프린터기 아무리 좋아도 다 싸구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잉크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출력소에 뭐 충무로나 이런 데 출력소를 가서 쓰는 것들은 굉장히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우리가 쓰는 것들은 가격이 낮고 동일한 건데도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게 있어요. 그럼 여기 왜 비싸가 아니라 거기는 좋은 그 잉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뭐 색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라인의 개념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출력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출력도 사실은 출력이 뭐 실제로 인쇄 나온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익스포트 시킨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출력이라는 게 익스포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화면상에 굳이 종이가 아닌 화면상에서 세이브 해가지고 익스포트하는 세이브 애시를 해가지고 JPG나 PNG 파일로 해가지고 그걸 띄워놓고 그걸 보고 그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이란 범주가 꼭 잉크반이 아니라 화면상의 출력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디지털화에서는 출력 그러면 인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쇄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화면상에서 출력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인물을 그리거나 그럴 때 클립스도 많이 쓰고 클립스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클립스를 만약에 사용을 해서 그린다라고 했을 때 그 사진 이미지 만약에 이제 제가 제 사진을 그린다 그러면 제 사진을 찍어 놓고서 그걸 하나 띄우는 거죠. 띄우고 그다음에 새로운 도큐멘트에서 그거를 보고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것처럼 조그맣게 사진을 인쇄를 한 종이를 가지고 컴퓨터를 안 쓰는 상태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고서 그거를 놓고서 그다음에 자기가 종이를 갖다 놓고 그 출력되어 있는 걸 갖고 보고 그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의 차이예요. 근데 어쨌든 전에는 이제 그런 작업들 좀 많이 해요. 뭐냐면 이제 많이 했었죠.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뭐 배경을 그려라, 뭐 누굴 그려라 그러면 그거를 레이어를 맨 밑에 까는 거죠. 깔고 위에다가 이제 그걸 보고 그리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그 안 좋은 겁니다. 물론 빨리 할 수는 있지만 잘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실력 차이가 거의 안 느껴지죠. 왜냐면 그대로 카피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자꾸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을 그러니까 그림 실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림을 뭐 수천 장, 수만 장을 그리면 뭐 합니까? 카피시키면 그냥 이렇게 밑에다 깔고 하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그림으로써 그 보여지는 시각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들이 말을 뭐 잘한다. 그거는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잘 그리고 그다음에 잘 기억을 해낸다. 어떤 걸 기억하느냐? 이미지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른 거를 자꾸 우리는 발달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어떤 일이 존재하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보다는 그때 어느 공간에서 그다음에 무슨 옷을 입고 어떤 분위기에 뭐 이런 거 영상으로 그 이미지가 보여지면 기억이 나면서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눈으로 찍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전체 분위기를 계속 찍는 거죠. 찍고 그거를 갖고 우리가 표현하는 식이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다음에 뭐 드로잉한다. 그다음에 이제 수작업으로 드로잉할 때는 부분적으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구성을 잘 표현할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황에 따라서 과장을 시킬 것인가 뭐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전체 이미지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 하는데 요즘 뭐 드론 애니메이션 있죠. 에어로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린다고 했을 때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에어로버는 들어갈 테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장난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뭐 스평스나 뭐 나머지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적으로 하지만
또 사실적이 않은 것이 있죠. 사실적이 않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걸 좀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뭐 저기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반지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 좀 다르고 그죠? 예, 그다음에 자두도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뭐 자두가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 자두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두의 영상 안에서의 화면은 되게 이제 배경은 좀 뭐랄까 좀 단순한 개념이죠. 그거는 대상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상층이 그것이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순화시키는 거고요. 의도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되게 글쎄요. 여러분들은 뭐 일본 만화라든가 카툰은 굉장히 고퀄리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애니메이션은 이제 일본 거 같은 게 거꾸로 고퀄리티가 아니에요. 짱구는 고퀄리티가 아니거든요. 되게 단순하면서 이야기 중심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에서 눈물이 이만큼 루루룩 막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극대화시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과연 그렇게 못 그려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시는 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함축적으로 내가 보여지는 관객의 연령치에 맞춰서 느낌을 전가하고 극대화할 거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좀 말이 좀 샜네요. 또 그다음에 이제 배경 제작에서 그래픽상을 정확하게 사진 표현할 수 있으나 수작업을 직접 하는 것이 창작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굉장히 당연한 거 알면서도 귀찮고 힘든 것이 실제로 그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리는 과정에서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해놓은 건데 그 교재 NCS 만들면서 한 건데 굉장히 그 거의 유사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그죠? 예. 굳이 이렇게 선을 긋고 맞추는 것은 이거는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이제 제가 그린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이렇게 선을 갔으면 실제로 그리다 보면 뭐 선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오차들이 생기잖아요. 오차들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기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보는 것과 뭐 옆에 있는 다른 분이 보는 것은 동일한 걸 봤을 때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맛을 볼 때 느낌이 다 다르듯이 동일한 걸 먹어도 다 맛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다 그렇게 약간씩의 왜곡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관적인 왜곡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주관적인 왜곡 안에는 또 어떤 것이 크게 작용을 하냐면 경험치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뭐 모양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좋지 않은 기억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기억 그것이 굳이 확 드러나면은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거 빼놓고 일상적이어도 그 느낌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이 그대로 나온다는 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서명을 하잖아요. 그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인하고 서명은 다르죠. 사인은 우리가 흉내내는 거죠. 사인이라는 말 자체가 외국말이니까 갈기갈기 뭐 필기체로 쓰는 게 사인인데 그러니까 서명이죠. 서명이 우리한테 맞는 거죠. 한글로 자기 이름을 석자를 썼을 때 그 필체를 따라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필체 감정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갖고 있는 느낌들과 그 표현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되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컴퓨터로 작업을 하더라도 수작업을 하는 개념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아까도 이제 투시에 관련된 부분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빨간 걸로 제가 걷죠 앞에.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작업을 해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국회 갔을 때 찍은 것 같아요. 지금 국회 앞에 보면은 입구 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의도에 쫙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장면인데, 자 지금 요번에 얘기하는 거 보면 그죠. 자 투시 원고법과 대기 원고법을 이용해서 배경 이미지를 제작한다라는 거예요. 투시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를 분석을 해서 드로잉을 진행을 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 계속 나와요. 뭐 직접 현장을 촬영한다, 뭐 다양한 각도 이미지를 수집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배경 좋겠다고 찍었을 때 하고 그 장수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방향도 각도도 틀고 자 이제 그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 스토리보드 할 때 그 앵글 값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위에서 찍는 거, 뭐 바로 가서 찍는 거 이렇게 화면에 연출해서 설명을 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속 방향을 달라줘야겠죠. 방향도 다르고 높낮이도 좀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달랑 한 장 찍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방향이 약간 틀리면은 사실은 뭐 최소한 10m 이상 아니 10m나 15m 이상은 이쪽 중앙 측에서 제가 표시를 하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한다면 전에 여기서 찍었잖아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15m 그쵸? 이쪽 방향으로 15m 여기는 사실은 위아래는 뭐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각도를 좀 많이 올리고 많이 내리고 그런 차이를 가지고 이제 한번 찍어 놓는 거죠. 찍어 놓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어떤 걸 사용할까는 그때 고민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좀 그래서 현장 사진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장면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찍는다 그러면 각자 다른 것들 한 10개 정도는 좀 충분히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제 앞에 그 찍었던 사진이죠.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위에다가 작업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컴퓨터로 작업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촬영된 이미지를 그래픽으로 불러온다라는 거죠. 이거 불러올 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포토샵에 불러오고 크로프스도 불러오는데, 일단은, 여기서 뒤쪽에 나오나요? 여기서는 그 얘기가 없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자, 실제로 우리가 A4만한 사이즈를 필요하다. 딱 그러면 뭐 A4만 해도 거기에 따라서 레졸루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벡터 이미지와 픽셀 이미지가 있죠. 픽셀 수가 더 세밀한 거죠.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레졸루션을 일단은 뭐 300, 600 뭐 그 정도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많이 잡으면 할수록 좋아요. 컴퓨터가 좀 애가 좀 당황하지 않을 정도까지 저쪽에 안 들어갈 정도의 양은 안 되겠고요. 어느 정도 최대한 많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 사이즈도 커야 됩니다. 캔버스 사이즈. 사실은 이제 캔버스 사이즈 같은 경우 우리가 그 큰 작업을 해놓고 익스포트를 할 때, 세이브 에즈를 할 때 작은 이미지로 뺄 수가 있잖아요. 뺄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큰 이미지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죠. 항상 그런 거죠. 자기 일 앞에는 뭔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조그만 걸 그렸는데 조그만 아주 잘 그렸어요. 근데 큰 거를 너무 마음에 들어서 큰 거를 해야 돼. 그러면 대책이 안 씁니다. 다시 하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정도 크게 해놓으면 그것들이 좀 무리가 없죠. 그래서 됐으면 큰 거를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라인을 작업할 때는 패스툴을 사용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패스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이제 이제 일러스트에 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패스툴 같은 경우 직선 위주의 선을 잡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토샵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펜을 움직였을 때 그 이제 흐름이 생기잖아요. 흐름이 생기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리면 이것이 이제 사실은 똑바로가 아니죠. 빨리 그릴수록 안 돼. 그래도 똑바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러스트에서는 이것이 쫙 만들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존 축을 잡을 때 쓰는 거예요. 그걸 그리는 건 아니고 기존 축을 잡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동일한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얘기 계속하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하셔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과제라는 얘기예요. 이건 게시판에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나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와 A와 B가 합쳐져가지고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강좌 듣고서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그 촬영 각도를 좀 다르게 해라. 위아래 높여주고 다르게 하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걸 가지고 했을 때 그 자기가 좀 더 좀 다른 각도로 봤을 때를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느낌은 좀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죠.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했을 때 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것까지 여러분 힘드실 테니까 A하고 B만 합쳐가지고 하나의 화면 안에서 예시를 하면은 하나의 화면 안에서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린 거 하고요. 여기는 사진 이미지, 사진 이미지 해가지고 전체가 큰 이런 그 파일로 PNG든 JPG든 해가지고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이 공간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맥스, 그러니까 여러 맥스 이작에서 배웠잖아요. 맥스로 그냥 박스를 여러 개 만드는 거죠. 박스 내용 박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방향을 어떻게 내려다보거나 이러면 이제 박스를 뒤로 쭉 빼고 그러면 그 레이아웃이 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경을 그릴 때 투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신 같은 느낌,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자기 거인이 된 듯한 느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요. 아니면 거인이나 아니면 진짜 한 마리의 뭐 팔이라든가 이렇게 미세한 그 뭐 곤충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시면 극과 극으로 생각하시면 투시는 금방 느껴져요. 네, 투시는. 그래서 이거를 되게 다르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아주 작게 볼 것이냐, 그 이제 초현실주의에서 얘기되는 것이 두 개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큰 대상물을 진짜 하찮은 물건처럼 내가 너무 거대해지거나 거대한 시죠. 거대한 시각, 그다음에 반대로 아주 미세한 시각.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각은 빼고 아주 위와 밑이 상존하는 것이 초현실적인 이제 표현입니다. 초현실주의라의 개념도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네. 자, 아주 기가 막히게 그랬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미지들은 이제 그 상업용에서 쓰여지는 것들이 나와지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런 공간은 존재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기본 축은 있겠죠. 기본 축에서 자기가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저한 투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경을 그릴 때는 연습할 때는 그런 거 연습할 때는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주변에 있는 거를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화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 배경을 그릴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디테일한 게 이제 가상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네요. 자, 이제 여기서는 지금 죄송합니다. 글자가 좀 순서가 좀 안 맞는데 요거는 저기 파워포인트는 제가 이제 게시판에 별도로 다시 계속 올려줄 테니까요. 그거 갖고 좀 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는 동일한 그 대상물과 원고 근접 촬영을 진행을 한다 뭐 이런 거고요. 원건 촬영 임의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한다 뭐 이런 거고요. 근접 촬영. 그러니까 가까이서 찍은 것과 멀리 있는 것과 이런 부분들을 다 조합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까지만 더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자, 이제 원근법을 이용해서 배경이 제작하는 거.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원본 이미지가 여기는 없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실제로 이제 원근 이미지가 여기 이만큼 들어가 있고, 이쪽은, 여기가 이제, 원본 이미지랑 같이 이제 합쳐진 거죠. A, B고, 요거는 이제 B가 되겠죠. 그죠? 예, 요거는 그려진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실제로 옆에 있는 것들은 아주 사진을 보고 디테일하게 다 그린 거죠. 물론 이게 레이어를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이미지인데 이걸 그려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예예요, 예시예요, 예시.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그리지 마시고 이 실내에 여기 이제 보니까 하얏트 호텔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전에 그 SPP 했던데 그 장소에서 제가 찍은 것 같은데 그런 이런 건물 들어가면 안에 구조들이 많이 있죠. 구조들이 있는데 자 이제 요 A하고 B를 봅시다. 잠깐만요. 자 A하고 B를 보게 되면 이 화면의 투시가 그대로 찍힌 것보다는 약간의 그 과장이 들어간 것 같고요. 과장이 있고 요 부분도 완전히 100%는 아닌 것 같고 100%가 이제 완성이 똑같다 그러면은 한 120에서 130%인 것 같아요. 좀 과장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그러면 내가 과장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포토샵 플러그인을 갖고 조금 왜곡을 화면을 시킨 다음에 그걸 프로파 시켜서 그거를 보시고 그래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그리면서 머릿속에서 왜곡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연습이 좀 덜 돼 있다면은 포토샵에서 그 이미지를 갖고 약간의 왜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인물을 이렇게 얼굴을 큰 거를 좀 줄이거나 뭐 배가 나왔으면 배를 좀 집어넣거나 하는 것들이 있죠.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그걸 가지고 이미지를 조금 변형을 시키는 거죠. 변형을 시키고 그거를 다시 썰어서 변형된 걸 썰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방법이 좀 초창기 단계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안 그렸는데 많이 안 사실적으로 그리기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다 변형까지 과장까지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제 배경 라인 작업인데 자 지금 라인 작업해서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요. 자 이제 대부분 과거는 다 그렸습니다. 실제로 다 그렸고요. 제가 이제 그 배경 감독님 거 작품을 받아서 요즘 요번 건 못 해드렸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수작업한 작업들이 있어요. 수작업한 진짜 그러니까 막 포스터 말감 쓰고 수채 말감 써가지고 실제로 수작업한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과거는 했지만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합니다. 컴퓨터로 하고요. 또 컴퓨터를 하는 방식은 되게 많이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차이들이 있고 아예 그냥 배경만 만드는 공장도 따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팀들이 따로 있고 회사가 있는데 조금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벡터 툴러에서 이제 그 라인 작업을 해놓고 설정하는 걸 자꾸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예가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눈으로 익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불편하지 않고 좀 편하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단계로 배경 설정 이제 세부 분류하고 뭐 세부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여러분들 뭐 사이버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점수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과제하는 거 여러분들 좀 올리셔가지고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시죠? 예. 자, 지금은 이제 뭐 배경 제작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죠. 예. 컨티뉴트 만들어지고 여기서 뭐 이야기 전개가 쭉 나오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기 이제 배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화면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배경을 잡고요. 그 다음에 배경 스케치라고 그 다음에 배경 채색하고 합성하는 세 개 이제 이런 단계가 그냥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컨티뉴스 만드는 사람은 뭐 A라는 사람이 만들고요. 배경 레이아웃도 A나 B가 되고요. 배경 스케치는 C가 되죠. 여기도 C가 되고요. 그러니까 배경 스케치 하는 거나 채색하시는 분들은 같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차이점들이 약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패턴이에요. 패턴. 그리고 배경은 회사마다 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예,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는데 대개는 전문적으로 한들에도 단가에 따라서 일부 해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좀 더 다듬기도 하고요. 차이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제 배경 제작 과정은 이런 공정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예, 특별하게 뭐 다른 뭐 데서 바뀌거나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컨티뉴티를 기반으로 해서 컨티뉴티를 자꾸 적었는데 컨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티를 기반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설정을 한다. 그죠? 기본적으로 설정 레이아웃 들어가죠. 자, 여기서 레이아웃 들어가는 거야. 배경 레이아웃 들어가고 그 요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자, 기록 메모를 체크한다. 기록 메모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컨티에서 이쪽 부분에서 대사도 있을 테고요. 그 화면 연출에 대한 것들이 이쪽에 기록이 되겠죠. 화면 연출에 대한 것들이 쭉 기록이 되고, 요 맨 끝에 거는, 맨 끝에 거, 지금 여기죠. 요 맨 끝에 부분은 요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요런 장면에서 시간을 얼마큼 주고 몇 초로 간격을 줄 거냐, 이런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뒤쪽에서도 이제 배경을 크게 해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타고 막 가면 배경이 막 움직이잖아요. 실제로, 그 배경을 좀 이렇게 길게 만드는 거죠. 길게 만들어서, 좀 잡는 건데요. 고를 때 얼마만큼 그 시간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대충 그리고 어느 부분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계산적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처럼 그 움직임을 충분히 고려한다라는 거 여기서 지금 보시면 고려한다는 의미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안에서 실제로 보시면 이 배경 안에서 어떤 현상이냐면 이 배경 안에서의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죠? 등장을 해서 뭐 두 사람이 간다 그러면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 배경 위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예, 이해가시죠? 예,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쪽 화면 지금 보시면 이쪽 화면의 그 콘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그 여기가 요게 이제 사람이 A고 요게 배경이라 하고 하면은 이제 A와 배경이 분류가 돼서 하나의 영상으로 뽑혀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따로 잡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서 지금 지금 이제 요런 그 배경 레이아웃 잡을 때 지금 그러니까 A와 B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계산을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중에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되네요. 그건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했네요. 레이아웃 설정한다 뭐 이런 건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배경 설정과 인물의 움직임을 고려한다. 충분히 고려한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첫 번째는 뭐냐면 러프하게 스케치한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러프하게 스케치한다는 거. 그러니까 애초부터 디테일하게 갈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드로잉 시간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둥글게. 예, 둥글게 그 약한 선들로 큰 축을 만들고 뭐 올챙이를 하나 쭉 그린다든가 올챙이처럼 찍 하나 라인을 그려놓고 거기에 둥글게 큰 위치를 잡듯이 지금 여기서 모든 그림은 러프하게 그려지는 것이 아무래도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굉장히 약한 선으로 가서 아주 뭐 본인만 느낄 정도 약한 선으로 갔다 점점 좀 세지는 선으로 가든가 그 다음에 뭐 컬러를 다르게 한다든가 여러 방식이 있지만 지우개를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잖아요. 지우개 쓰는 건 여러분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예, 지우개는 자기의 뭔가가 이제 A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B를 했다든가 아니면 B를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B를 지워버리는 거가 지우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표현할 때는 그 잘못된 잘못되어 있는 이 잔상의 표현들도 자기가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려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러프하게 그려진 거, 그 다음에 러프한 걸 진하게 하진 않겠죠. 약하게 한 그 흔적들은 그대로 내비두고 그거는 완성이 되고 최종 단계에서 컴퓨터로 작업할 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에서는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우리가 그 원화전 같은 거라든가 배경 전시 같은 데 가보면 그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깔끔한 거는 그 전시를 위해서 다듬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포토샵을 할 때 레이어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좀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레이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레이어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에 인식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배경에서의 가장 큰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툰이든 뭐든 웹툰이든 봤을 때 보여지는 건 뭐 보이자면 지금 이런 장면만 보여집니다. 이 장면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없는 거고 실제로 보여지는 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그렇죠? 이 장면이고 이것이 실제로 A라는 이런 레이아웃에 의해서 이런 그 지금 화면에서의 이 레이어들 있죠. 레이어들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진 않으신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보여지는 거는 관계 같아 보여지는 거는 사실은 요 화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늘 봐왔는데 그럼 어떻게 분류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와 물체 사이의 공간을 계산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요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쪽에서 보고 있으면 실제로 풀이 이렇게 나무가 있고요. 나무가 있고 그 뒤에 여기 블록이 있는 거고 그 뒤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처음에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건물이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있겠죠. 건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건물이 있고 그다음 옆으로 또 나무들이 이제 그 다음 나무들이 뭐 이쪽 각도 위쪽 각도로 보면 또 옆으로 날라지겠지만 어쨌든 이제 수평선상에서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러면 자 보시면 이 도로 사이 안에 사람이 지나가겠죠. 그렇죠? 지나가는 거죠. 이 사람이 지나가고 뭐가 지나가는 길이고 여기서는 뭐
차가 지나가고 하는 것들이죠. 지나가겠죠. 그럼 내가 보는 시점은 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것이 공간이 이렇게 썰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단계로 썰려 있어요. 내가 보는 건 여기고 썰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레이어들이 분류가 지금 여기처럼 이게 분류를 시켜놓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라는 거 A, 그다음에 이 안에 공간이 여기와 여기 공간이 있고 여기 또 공간이 또 있어요. 그죠? 이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로 해서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오버레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나오고 들어가지고 이런 거 같은 거 언더하고 들어가는 거 나와지는 거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간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제 공기원근법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어떤 대상물을 보면서 그걸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예, 수수수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려져요. 그러니까 순간의 분석인 거죠. 그걸 저거 이거 어떻게 됐을까 저거 어떻게 됐을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툰을 하든 애니메이션을 하든 3D 공부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3D란 기본적인 자체가 이 공간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도구인 거예요. 공간을 나타내기 위한 프로그램이 우선적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잘 만들어졌느냐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3D를 배웠던 것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건 공간감이죠. 공간이 어떻게 나와주고 돌리잖아요. 돌려가면서 만들어지니까 공간에 대한 것들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공간을 머릿속에 갖고 있고 하면은 2D를 그릴 때 공간을 계산을 하면서 2D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2D라고 해서 평면적인 거죠. 그죠? 보여지는 건 평면이지만 그 안에 공간을 느끼게끔 만들면서 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배경을 그리는데도 이런 공간을 해야 돼요. 배경을 그리는데도 당연히 그런 공간이 존재해야지만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고 뭐 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배경 하나에 모든 얘기를 담을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배경이라는 부분에서 배경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웹툰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그냥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에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니까요. 그거 명심하셔서 진행하셔야 되고 지금 보세요. 이거 보시면 아주 대단하죠. 색깔이 좀 마음에 적은데 어쨌든 잠깐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요 A라는 거와 B가 여기 A하고 B는 뭐냐면 실제로 보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여기 나무에 지금 빨간색 보시면 여기 그림자 형성되어 있죠. 그림자. 예. 그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고 없고. 자, 그러면 이 그림자에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좀 아직은 안 나와진 것 같은데 그림자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면 여기들이 색들이 어떻게 달라지겠죠. 여기들이 색들이 달라집니다. 그죠? 빛에 의해서.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빛이 오면 이쪽이 좀 밝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가 그 다음에 나는 거죠. 이해가시죠? 만약에 지금처럼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좋은 작품을 이렇게 찍어서 뭐 할 수는 없지만 잘 보세요. 자, 이 부분 보세요. 이거 보시면 여기만 이렇게 색깔이 이 부분만 색깔이 밝게 표시가 돼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죠? 뭐 하다가 만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요거를 제가 C라는 영역에다 가정을 하죠. C. 그러면 이게 D예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뭐 그림자는 뭐 이렇게 지금 여기서 내가 이거 그렸기 때문에 B라는 거에서 그렸기 때문에 이쪽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앞에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덮여져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배경의 그림을 가지고 거꾸로 여러분들이 배경을 다들 뭐 배경 작가들 여러분도 잘 그리죠. 잘 그리는데 배경을 갖고 지적질을 할 수는 없으나 그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그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오타를 발견했을 때예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오타 도하기나 다 해서 만들어냅니다. 출판을 딱 했는데 오타를 딱 발견하는 순간에 쾌재를 부르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뭔가 발견한 듯한 느낌이죠.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 안 맞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개념으로 잘못된 어떤 표현 방식이 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도 아마 큰 행복이
행복 아닌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그림자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동화와 합성, 그렇죠? 동화와 합성. 앞에 사람이 지나간다는 얘기죠. 뭔가 주사위 지나가고 뭐가 지나가는 거죠. 앞에 자동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뒤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커요. 귀신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참고로. 예, 귀신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을 만약에 연출을 딱 했는데 뒤에 그림자가 있어. 그건 귀신이 아니에요. 예. 그 영상 기법에서 쓰는 거지만 어쨌든 이 대상물에 빛이 존재해서 모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빛에 의해서는 그림자가 반드시 표시가 되고요. 그림자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림자는 최소 2개 이상입니다. 하나의 그림자는 우리가 대충 보는 게 대충 볼 때는 하나를 보잖아요.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그림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대상으로 봤을 때 그림자가 왜 하나가 아니냐고 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그거 아무나 놓으시고 보시면 그림자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조그만 빛에 의해서도 많이 생성이 되는데 주로 센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기반으로 레이어 설정하는 거예요. 자, 설정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건 배경이죠. A는 배경입니다. 그죠? 보시기 딱 알죠? B는 뭐예요? 동화예요. 그죠? 그래서 C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우리 채색 들어갈 때 채색 쪽에서 이제 배경 채색 말고요. 그 캐릭터 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거 할 때 이제 그걸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도 이제 이거 바로 이제 배경 끝나면 그 작업이 들어가요. 거기서도 이런 이제 합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배경이죠. 배경이 어떻게 이제 앞에 동화까지 연결을 해서 진행할 건가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배경도 이거 굉장히 좀 아쉬운 배경이네요. 자, 보면 자, 여기 요거 보시면 요거는 좀 그러네요. 지적질을 굳이 한다면 이 십자선이 보시면 배경 안에 여기 축이요. 정중앙에 있어요. 그렇죠? 이 화면에서도 사실은 정중앙이죠. 예. 정중앙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회화하신 분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여기 정중앙, 십자선이 정중앙이잖아요. 그러면 십자선이 한 요 정도를 가든가 한 요 정도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A라고 그러면 여기 B고 C라고 치면요. B하고 C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중앙으로 잡는 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 보면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요 이미지에서 반은 대략 한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고요. 요 정도에서 이게 위로 올라간 거지. 이만큼 올라간 것과 밑으로 내려간 것 차이는 크고요. 이게 또 한 단계 비슷한 단계로 또 올라간 거 차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우리가 이제 중심점이죠. 중심점이 어디를 가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도 그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에서 배경을 깔아놓고 앞에 사람이 지나갔을 때 그것이 어떤 전체의 앵글로 오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그 스토리보드 할 때 카메라 앵글 값을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촬영할 때 약간 위에서 찍느냐, 아니 밑에서 찍느냐, 바로 보고 찍느냐, 또 밑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적인 연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출에서 이게 연출이 잘못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굳이 지적질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앙을 놓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누가 하신지 아는데 제가 꼭 전달해 드릴 거예요. 지금 그거를 자세히 못 봤었는데 지금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좀 이제 보게 되고 나이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또 전달을 한번 해야겠네요. 예. 어쨌든 정중앙에 놓는 건 아닙니다. 약간 정중앙에서 틀어져야 돼요. 아까 얘기하면 B 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중앙에서 이 정중앙 여기잖아요. 예. 요 정도에서 양쪽으로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틀어주시는 게 훨씬 더 동선이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지금 이건 되게 불안정한 동선이에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네요. 뒤에 이제 요 친구가 걸어가면 뒤에 나쁜 사람이 쭉 따라온다든가 이럴 때 어떤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건데, 글쎄요, 이 영상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보니까 좀 유발할 수가 있죠. 굉장히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잘 안 씁니다. 네, 안 써서도 안 되고요. 네, 되게 불안해해요, 사람들이. 자, 이제 레이어의 활용입니다. 레이어 활용은 뭐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열되는 것들 보시죠. 나열되는 것들, 그죠? 예.
다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나열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뭐가 잘못됐냐면요. 오늘 이렇게 지적질이 있죠. 작가들 작품인데. 예, 여기서 이게 지금 이분도 뭐냐면 레이어 24 카피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뭐 24, 뭐 31 카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얘기냐면, 만약에 배경에서, 쇼파다. 쇼파다. 쇼파가 A고, 쇼파에 여기 좀 자그마한 쇼파가 B고요. 그럼 쇼파에 여기 이렇게 문양이 있죠. 문양이 다 다르잖아요. 쇼파 다시 01 다시 02 이런 식으로 계속 디테일하게 나열화돼야 되는 거죠. 계층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큰 그 이렇게 그룹화 여기 보시면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셋도 지금 이렇게 셋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쇼파면은 쇼파 뭐 이렇게 쓰고서 거기에 또 분류가 되는 것이 좋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걸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할 때 이거 못 찾습니다. 예. 찾는 데 시간 많이 걸리고 이건가 저건가 눈을 껐다 켰다 계속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아니고 옆에다 그 하더라도 쓰셔야 되고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레이어를 다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게 포커스예요. 지금 여기 보면 레이어의 활용이 포커스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들도 계속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레이어에 큰 거 안에 조그만 것들이 다 분류가 되고 그것들이 자기가 알 수 있게 다 표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이어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림이 보여서 가능하지만 그림 나중에는 조그만 것들은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레이어 이렇게 지금 요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이제 교재 작업을 하면서 이미지를 크게 한 거지 크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 되게 조그맣게 해놓고 자잖아요. 일부러 제가 좀 크게 하는 거죠. 패널 옵션을. 예. 팔레트 옵션을 크게 한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배경에 들어가는데요. 한번 봅시다. 할 때 지금 이제 애초부터 얘기했던 거죠. 똑같은 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뭐 전체 숏별 배경을 드로잉한다라는 거고, 그다음 배경 디자인을 기반으로 완성된 드로잉을 뭐 채색한다, 뭐 이런 거고요. 합성 단계에서 다양한 설정을 한다, 배경 효과를 한다라는 것들이고요. 이제 원론적인 얘기니까 아마 좀 충분히 이해 가실 것 같고요. 앞에서 계속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죠. 자, 지금 이제 2D 애니메이션의 배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뭐 이거는 굳이 모르셔도 돼요. 단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단계별 전문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 각 단계별 전문화가 명확하게 확립됐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이제 그 왜 정립이 됐을까요? 예, 이유는 간단하죠. 공장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공장 시스템. 그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에는 그 독립작품 같은 경우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죠. 근데 이것이 상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단계를 세부적으로 해서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전문 단계적인 파트의 기능들이 발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나는 뭐 원화가 될 거야. 나는 뭐 캐릭터 설정하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뭐 게임 쪽에서도 굉장히 다들 이렇게 분류가 되듯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지금 보다 보면 웹툰도 만화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공장화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들 다, 디테일하게, 나와지는 거죠. 자, 지금 2D 이미지 제작 과정을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뭐, 필드 차트, 카메라 움직임, 지식. 예, 요것들은 필요해요. 요것들은 필요한데, 여기 애니메이션 키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애니메이션 키트.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뭐 동작은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고, 뭐 카메라 앵글은 어떻게 가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에 그 실제로 그 뭐죠? 글쎄 여러분들 투명한 비닐이라고 하면 뭐 잘 모르실 텐데 투명한 그 파인더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거기다 사진을 이렇게 겹쳐 놓으면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그려진 요런 필름이 있고 그 필름 뒤에는 실제로 뭐 요렇게 또 있고요. 또 그 뒤에는 뭐 소품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여기서 카메라로 여기서 찍는 거죠. 이쪽을 탁 찍었을 때 A, B, C 이런 식으로 쭉 보이면서 찍혀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로 카메라 위치도 되게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하면은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요. 거치대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 지금 이제 아까 말한 A, B, C가 있죠. A라는 필름을 놓고 그다음에 B라는 필름을 놓고
그 다음에 C라인 필름을 맨 밑에 넣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초점을 여기다 맞추는 거죠. 여기다 맞추게 되면 요 뒤는 뭐냐 50% 흐려지겠고 여기는 80% 흐려지겠죠. 그럼 요 뒤에 거 C는 제일 흐릿하고 A가 제일 진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를 착각 찍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의 A와 B 각도도 요거를 요 단위를 높여서 요 정도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죠? 같이는 아니겠죠. 바로 위까지 가겠죠. 그 위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유대로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찍는 위치는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C가 다시 옆으로 바짝 붙기도 하고요. 이게 멀어지면 멀수록 여기는 초점 흐려지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옛날에 그렇게 촬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동일한 화면을 가지고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진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D 프로그램, 그래픽 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자, 이제 2D 프로그램 같은 경우 뭐 클립스튜디오도 있고, 뭐 포토샵도 있고 그런 것들이고요. 또 다른 애니메이션 전용 프로그램들도, 여러분들이 아직 플래시를 안 했는데, 플래시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플래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 좀 하면은, 플래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되게 플래시가 나오게 된 어떤 모태가 된다고 그럴까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죠. 어쨌든 플래시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플래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스토리보드 일을 하면서 저번 전에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TV 페인터가 있고 그다음에 뭐 툰붐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프로그램하고 그 프로그램도 사실은 플래시랑 같이 거의 같은 방식의 그 안에 더 뭐 타임시트를 넣는다든가 다른 걸 더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은 벡터 방식이고요. TV 페인터는 벡터 방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포맷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면 이제 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하는데 일단 애니메이션 원초를 배우는지 그게 뒤로 배우는지는 뭐 그렇게 차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표현적인 한계가 있다. 맨 밑에 그런 거 있죠. 뭐 그래픽에 표현적인 한계가 있다.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픽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많이 그려야겠죠. 많이 그려라. 많이 시간 투자하고 많이 그려라.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그 컴퓨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그려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많이 그려야 돼요. 자주 사용해야 되고 거의 뭐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스타크래프트죠. 뭐 2000년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타블렛을 그렇게 많이 안 써봐가지고 타블렛 하려고 스타크래프트를 막 타블렛으로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모한 짓이죠. 무모한 짓 잘 알고 있는데 뭐냐면 그래도 그거를 자꾸 사용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 항상 주머니 안에 야구공 하나씩 넣고 다녀서 계속 만지듯이 우리도 그렇다고 뭐 연필을 계속 만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왜 학교에 있을 때도 맨날 그리잖아요. 선생님들한테 혼나면서 뭔가를 맨날 끌적끌적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그리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마음대로 그리셔야 돼요. 그리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건데 의외로 안 그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고 앞에 지금 이렇게 샘플로 해봐라 이런 부분들 앞에 강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카페에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though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